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17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도만 보면 민주당의 압승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하며 5선 고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진도 7에서 8 사이에 거대한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개표가 94% 가까이 진행된 아침 7시 30분이 되어서야 대역전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원호 후보가 졌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치면 약 267만 표에 달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시장 후보인 정원호가 받은 표는 250만 7천 표에 그쳤습니다. 무려 17만 명의 유권자가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으면서도 서울시장만큼은 정원호를 찍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정 후보가 12년 동안 구정을 이끌며 성동의 왕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성동구에서조차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 당선인보다 정 후보 본인의 득표수가 3,000표나 낮게 나온 것이죠.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캠프의 전략에 동의하지 못하고 표를 유보했다는 증거입니다. 다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린 이 미스터리한 패배. 도대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재 우량주라 불리던 후보를 몰락시킨 결정적 패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거 초반 정원호 후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일 잘하는 실용주의 행정가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삼선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구민 모두를 만족시켰던 그의 유능함은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 나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에게 기대한 건 역시 거창한 이념투쟁이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실용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 확정 이후 구성된 메머드급 선대위는 대중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한정혜, 남인순, 진선미, 이인영 등 과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총괄전략본부에는 이해식, 윤건영, 박성준 의원 등 지난 정부의 색채가 짙은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 인선은 정 후보에게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정 후보 특유의 실용행정가 이미지는 순식간에 희석되었고 상대 진영에게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다시 불붙일 완벽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후보 개인의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실존적인 사업이며 유권자들은 공감이 가는 스토리를 원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새벽 4시에 낙선한 줄 알고 인사를 썼다가 전화 한 통에 당선 인사를 하러 나가는 등 여러 번 밟히고 살아난 불사조 같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실력은 있었을지언정 명심낙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급부상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군가의 낙점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보다는 스스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드라마틱한 서사에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캠프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 대신 과거로의 회귀라는 인상만 남긴 채 정당 지지율에만 안주하는 안일한 캠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고치인 6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보수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소위 태백산맥 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맞바람 전쟁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오는 바람과 서해에서 오는 바람이 태백산맥 꼭대기에서 뒤엉켜버린 격이죠. 하지만 그 맞바람의 방향은 정원호 후보에게 잔인했습니다. 캠프가 저지른 두 번째 결정적 패착은 선거 중반에 터져나온 성평등 특별시 선언과 대규모 여성본부의 출범이었습니다. 이면 선거의 핵심 전장을 민생과 경제에서 이미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철진한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이동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젠더 정책의 상징적 인물들이 선대위 전면에 포진한 상태에서 나온 이 공약은 2030 남성 유권자층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무려 75.3%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극단적인 이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시에 캠프는 부동산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명확한 자산 방어형 투표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긴 지역을 보십시오. 중구, 용산, 양천, 영등포, 동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와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직관적인 슬로건은 자산가 변동이 심했던 유권자들의 주머니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민주당 캠프가 젠더 갈등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오세훈 후보는 랜드마크 전략과 공급 확대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실리적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작 정 후보 캠프는 이 메시지에 방어할 논리조차 세우지 못한 채 스스로 이념에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마 줄투표는 서울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광역단체장을 찍으면 기초단체장까지 한 정당을 찍는 것이 공식이었지만 이번 서울 유권자들은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으면서 시장은 오세훈을 선택하는 매우 절묘하고도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북구에서도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고 시장 후보는 56%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밀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입니다. 정원호 캠프는 이 변화된 유권자의 심리를 읽지 못한 채 오세훈 후보의 과거 시정 과오를 들춰내는 네거티브 공세에만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강 수상택시나 광화문 광장 조형물 논란을 부각했지만 이는 이미 사선 시장을 거치며 안정감을 각인시킨 오세훈 후보의 중도 확장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의 핵심인 40%의 실용적 중도층을 주목해야 합니다. 진보 30%, 보수 30%보다 더 큰 이 40%는 이념적 사상 검증이 아니라 내 삶을 누가 더 잘 바꿔줄 것인가를 묻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을 보고 표를 던졌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캠프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과연 어느 쪽이냐를 묻는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념 프레임으로 사상을 검증하려 드는 캠프의 안일함에 실망한 17만 명의 중도층은 조용히 투표장에서 정원호의 칸을 비워두거나 오세훈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우량주 정원호를 몰락시킨 결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메시지 기획과 타겟팅의 실패가 어떻게 확실한 승기를 패배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세훈의 승리는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정원호 캠프가 스스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실용주의 행정가 이미지를 내려놓고 상대가 가장 원했던 이념과 젠더의 전장에서 싸워준 덕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역전된 그 찰나의 순간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거대한 트라우마이자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기보다 후보 개인의 매력과 정책의 실용성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다 이긴 선거도 전략이 없으면 질 수 있다는 이 뼈아픈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념에 치우친 인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공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보 개인의 서사 부족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